일본의 침입으로 35년간 식민지배를 받고 독립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6.25 전쟁까지 치룬 우리 민족은 그 여파로 강제징병이나 이산가족 등과 같은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견뎌야만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쟁에 끌려가거나 노역에 동원되었으며 원치 않게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죠. 그 중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원치 않게 친일파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한일 혼혈으로 일본에서 성장한 아이는 청년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최고 훈장을 수여받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큰 업적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그는 죽기 직전까지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친일파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고 그의 업적마저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죠. 그러면 죽기 직전에야 우리나라로부터 인정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이후 우리 선조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여 친일 세력을 축출하고 칠러 세력을 등용하기도 했죠. 이에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친일파의 몰락을 막기 위해 반일 성향을 가진 명성황후 씨의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이때 친일 조선인도 가담되었는데 그 중에는 일본의 건의에 의해 탄생한 조선군인 훈련대의 제2대 대장 우범선도 있었습니다. 고종이 친일적인 성향의 훈련대를 해산하라고 하교를 내렸지만 우범선은 일본 공사의 명령을 따라 군대를 동원해 명성황후 씨의 계획을 시행했는데요. 그는 궁궐에 들어가기 위해 훈련대를 이끌고 흥선대원군에게 찾아가서는 대감께 인사 여쭅니다. 훈련대의 대대장인 우범선 차명입니다. 차명 우범선이 지원군을 이끌고 대감께 충성을 바치러 왔습니다. 하고는 흥선대원군을 가마에 태우고 궁궐에 들어간 뒤 일본인들과 합류했죠. 일본도를 찬 낭인들과 일본 공사관의 수비대가 앞장서고 우범선이 이끄는 친일 훈련대는 그들을 호위하며 뒤를 따랐는데요. 이에 훈련대 연대장과 군부대신이 한 개 중대의 병력을 이끌고 나서 이들의 대궐 침범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했고 국모였던 명성황후마저 결국 일본 낭인에게 시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국모가 일본 놈들에게 시해당했다는 소식에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들이 봉기를 일으켰고 명성황후 시해의 주범인 우범선은 일본으로 주랭랑쳤죠. 하지만 조선에서 명성황후 시해범들에게 현상금을 걸고 자객을 파견했기 때문에 우범선은 일본에서도 암살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숨어 지내던 우범선은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한일 혼혈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 우장춘 박사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국적을 가진 우장춘은 일본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아버지 우범선이 한국인에게 암살당해 우장춘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국내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시작되었죠. 그렇게 고아원 생활을 하던 우장춘은 가정 상황이 나아진 어머니와 다시 함께 지내며 조선 총독부에서 학비를 지원받아 도쿄 제국대학 농과대학에 진학했는데요. 대학생이 된 우장춘은 자신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조선의 도지사가 일본에 방문하여 조선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는데 한국인 유학생이 단상에 뛰어올라 도지사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인데요. 충격을 받은 우장춘은 한국인 유학생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때 우장춘은 한국인 유학생으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너의 부친 우범선이 매국한 것에 대해 속죄하려면 조선의 독립과 조선을 위해 내가 배운 바로 봉사해야 되고 절대로 너의 조선인의 성을 갈아서는 안 된다. 이후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일본의 농림성산하 연구소에 취직한 우장춘은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 자식까지 낳게 되었는데요. 그는 아이들의 성을 일본인으로 할지언정 자신의 성은 계속해서 조선의 우씨성을 사용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자 그는 한국행을 결심했는데요. 한국에 가면 매국노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했고 독립 직후 전쟁의 혼란 속에 던져진 한반도보다는 일본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한국인 유학생에게 들은 말처럼 자신이 배운 것으로 봉사하겠다는 듯이 한국행을 선택했죠. 당시 농업 생산량이 부족해 종자 개발이 필수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 귀국운동이 벌어지기도 했고 일본에서도 우장춘 박사는 귀중한 인재였기에 조선행을 막기 위해 감옥에 가두려는 꼼수까지 부렸죠. 하지만 우장춘 박사는 일본의 꼼수에 한 발 앞서 스스로 조선인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고 한국 정부에서 몰래 보내준 한국인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송환선에 탑승해 한반도에 첫 발을 딛게 되었는데요.
그는 독립하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의 열악한 환경에 경악할 틈도 없이 한반도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우량종자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들어온 우장춘은 한국 정부로부터 현재 가치로 약 10억 원에 달하는 이적비를 받게 되는데요. 엄청난 거금이었지만 그는 한반도 전체에 뿌릴 우량종자를 사는데 다 사용하고는 연구에만 몰두했죠. 그가 가장 먼저 개발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김치를 담그는 채소인 배추였는데요. 기존에 우리나라 땅에서 나던 토종 배추는 길쭉하고 말라 품질이 나쁜 데다가 생산성도 좋지 않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채소였지만 우장춘 박사가 토종 배추를 열심히 개량한 끝에 한국 토양에 맞춰 통통하게 자라는 배추 종자를 개발했고 1955년에는 개발한 배추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해 농가에 보급했죠. 그의 헌신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점차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열악한 한국 사정상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려웠고 친일파 자식이라는 비난 역시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날은 일본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받은 우장춘 박사가 어머니를 뵙기 위해 일본에 다녀오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여권 발급이 어려웠고 이에 종자 개발을 지원하던 대통령에게도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그는 끝내 여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들어야 하기도 했죠. 당시는 북한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인재를 빼내가고 있었던 만큼 우 박사가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을 것을 걱정한 대통령이 일부러 편지를 무시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결국 우 박사는 한국에서 상복을 입고 장례식도 어머니 시신 없이 빈소를 차려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대통령에 의해 농림부 장관에 내정되었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농가의 수익이 큰 벼와 감자, 무와 배추 등을 개량해 대한민국의 현대 농업 기술을 정착시키는 데 매진했죠. 그는 제주도 등 남부 지역에서의 귤 재배 연구에 매진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가 뛰어나 현재 감귤 산업은 바로 우장춘 박사의 공로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한국의 발전을 위해 힘썼지만 친일파의 아들로 태어나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던 그는 한국을 아버지의 나라라고만 부르고 한 번도 조국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1959년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채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입에서 조국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인 문화포장을 수여받을 때였는데요. 병상에 누워있던 우장춘 박사에게 농림부장이 직접 찾아와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여하고 그의 목에 기념메달을 걸어주자 우장춘 박사는 고맙습니다. 조국이 나를 인정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끼며 말했죠.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부른 우장춘 박사는 이후 3일 뒤 눈을 감았고 그의 장례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의 사회장으로 전 국민의 애도 속에 치러졌습니다. 배운 바로 봉사해야 되고 절대로 너의 조선인의 성을 갈아서는 안 된다는 대학 시절 만난 한국인 청년의 말이 우장춘 박사에게 어떻게 느껴졌을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우장춘 박사는 문화포장까지 수여받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했지만 친일파의 자식이어서 그런지 오늘날 한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에서 우장춘 박사를 중요한 과학자로 가르치고 우장춘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책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